아이, 진짜. 자, 일단은, 이게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이, 디즈니 엑스포가 끝난 직후 시점인데요. 이게 음, 급하게 디스코드를 틀어서 지금 추가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컨텐츠 주제가 바로 스포를 하게 됐는데, 일단 스카 빌런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카의 그 범죄 사실,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하고, 뭐, 무파사를 죽이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주제로 검사, 변호사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고, 녹음을 다 하고 1차 편집까지 다 했는데, 이번에 그 무파사 라이온 킹의 새로운 예고편이 디즈니 엑스포에서 공개됐는데, 아, 이거 그때 그 녹음본을 그대로 했다가는 와, 이거 완전 헛소리의 연속이 되겠다라고 해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급하게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대위를 위하여 디스코드를 깔았고요. 영상 시작부터 다소 뭔가 정신 없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머리가 지금 너무 정신 없거든요. 네네. 아, 일단 그 앞서 빌런 재판, 그 앞으로의 그 빌런 재판 녹음본에 대해서 간략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네. 스카는 잘 정치하고 있던 왕을 죽였고, 정당한 후계자인 왕자를 내쫓았고, 심지어 정치도 못했다. 해서 스카의 무기징역을 주장한 그 검사, 여기선 보라님인데, 거의 보라님의 압승에 가까워요. 앞으로 뭐 뒤에 녹음본 혹시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어버버하다가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 이번에는 변호사의 주장이 셀 수가 없었던 게 솔직히 스카는 죄가 너무 명백했어요. 그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작품만 봤을 때는 우리가 네, 예고편을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변호도 변호할 거리가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 그렇죠. 그 D23 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연락이 서로 그 순간에 되게 실시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서로 막 바쁘니까 나중에 지금 이런 소식이 뜨고 있는데 알려준다. 너도 나중에 뭐 시간 날 때 봐라 했는데 그때 저도 그걸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하다가 그때 이제 무파사가 딱 뜬 거였고 그 율리도 저도 막 예고편에서 스포 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원래 잘 안 보잖아요, 우리.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무파사 이제 먼저 처음에 스카 버전 포스터가 떴는데 거기에 일단 박혀 있는 글씨가 원래 왕족이었다. 이걸 보고 이제 뒤통수를 딱 맞고 저는 홀린 듯 바로 예고편을 보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 나온 예고편에서 봤더니 실제로 무파사는 정말 천의 고아였고 스카가 정통 이제 왕족이었고 아빠 엄마랑 다 갖춰진 가족에서 심지어 이름도 스카가 아니라 타카였더만요. 아, 그 진짜. 원래는 이제 타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였는데 떠돌고 있던 무파사를 만나서 둘이 친형제처럼 친해졌고 그 굴러온 돌인 무파사를 이제 이 타카의 가족이 다 받아준 거였는데 근데 아직 예고편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무파사가 왕이 되었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라이온 킹에서는 무파사의 적통 아들인 신바의 이야기 이렇게 나온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서 여러분이 들으시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녹음했던 빌런 재판에서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스카가 왜 왕위를 노리냐 그거는 그냥 욕심일 뿐이다. 무파사가 왕이고 무파사의 적통 아들인 신바가 있고 다 너무너무 건강한데 왜 스카가 이걸 노리냐로 제가 되게 주장을 펼쳤던 것 같은데 이 예고편을 봤으면 저는 그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겠죠. 그쵸. 이게 음. 굳이 비유를 들자면은 약간 고려왕조에서 조선왕조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둘이 사이도 되게 좋았고 심지어 그 떠돌이였던 무파사를 받아준 타카였는데 떠돌이는 받아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도 받아준 게 타카였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흑화해서 Long live the king 이러면서 왕을 바로 그냥 죽여버릴 수 있었는지 그 서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 무파사에서. 어 진짜 그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어릴 때 그 예고편을 보면은 막 목파사에게 가해지는 이런 위협들을 자기 목숨 바쳐서 지켜내고 막 이런 묘사들도 나오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틀어지게 되었나 이 둘의 사이가. 그러니까 맞아. 아, 일단 우리 어릴 때 사이 좋았던 모습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아파요. 거기서 그 린마누엘의 그 신규 OST도 잠깐 가사가 나오더만요. 나는 항상 형제가 맞아. 있었으면 했어. 아니, 그래서 저 진짜 다른 얘기인데, 제가 디즈니 뉴스레터 1년 동안 연재한 적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도 라이온 킹 편에서 제가 이제 그 무파사와 스카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쓴 그런 창작 소설 같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스카가 무파사를 완전 쫄쫄 쫓아다니는 형 바보였다가, 어떻게 이제 이들이 틀어지게 된 날을 제가 그 맘대로 상상해서 쓴 게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번에 다시 예고편을 보는데, 무파사의 성격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비춰졌던 무파사의 성격상, 무파사가 막 그렇게 진짜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왕이 된 건 절대 아닐 것 같은데 분명히 그쵸. 뭔가 서로가 이게 오해가 생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누구도 잘못한 건 아닌데 서로 이제 상처만 받은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어떻게 또 풀어낼지. 에휴,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연꽃이 항상 녹음실에서 예쁘게 잘 녹음하고 착착착 진행됐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갑자기 비대위를 열어서 디스코드를 깔고 이렇게 앞에 주절주절 말을 하게 되었네요. 쿠키 영상이 아니라 이거 먼저 인트로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거는
영상으로 해도 뭔가 더 이상해질 것 같다. 그냥 앞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진 이야기들은 저희가 D23 관련 소식을 전혀 몰랐던 어느 날 했던 거였으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직 무파사 예고편은 아예 세상에 없던 상황에서 만든 것이니 그 부분 이해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뭐 그냥 끝내기보다는 우리 이번에 폭탄 많이 맞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번 디지털 엑스포에서 되게 많았죠. 뭐가. 네, 그 우리 엑스포에서 그러면 뭐 더 할 말 정도 간단하게 하나씩 하고 마무리해볼까요? 저는 디즈니 뇌절의 끝을 보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인크레더블 3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겠지. 뭐 주토피아 2까지는 그래도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그 방대한 세계관 만들어 놓고 한 편만 만드는 거는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저는 속편도 속편이지만 엘리오 관련 컨셉 아트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잘 나와서 맞아요. 우리 되게 엘리오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뭔가 딱 저 등장인물 친구 봤을 때 약간 루카 느낌이 좀 나서 재밌게 잘 볼 것 같습니다. 그나마 픽사에서 좀 오리지널 작품들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엘리오도 그렇고 맞아요. 위놀루즈에다가 호퍼스 그것도 좀 재밌어 맞아. 보이고. 결론은 우글우글입니다. 우글우글 우린 글렀어요. 우글우글. 어차피 우글우글. 또 너무 재밌게 보겠지 뭐. 마음껏 사랑하며 살면 될 것 같고요. 맞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좀 인트로가 너무 길었는데 이것도 잘 한번 정리해가지고 앞에 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또 뒤에 이어질 그 내용들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쪼떼꾸알. 조태꾸알 감사합니다. 그럼 재밌게 즐겨주세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지금 녹음 일자가 8월 1일, 네, 8월이 되었고, 자, 3일 전이었던 7월 28일, 네,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그가 컴백을 했습니다.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복귀 소식, 그것도 빌런으로의 복귀 소식. 어떻게, 내가 먼저 얘기할까? 어떻게 생각해? 일단 먼저 얘기해 보시죠. 저희가 아까 만나서 이거 얘기하자라고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인지는 녹음 들어가고 얘기하자 하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킵해놨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로다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로다주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로다주가 연기한 아이언맨을 너무 좋아했고 제가 잠깐 다른 얘기지만 돌아오겠지만 해리포터 배우들 이런 배우들이 다른 영화를 찍을 때도 당연히 해리포터가 끝났으니까 다른 영화를 찍을 수 있겠지라고 머리는 아는데 저는 보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말 그대로 로다주도 그래 이제는 MCU에서 빠빠이 하고 다른 데서 보면 또 내가 힘들겠지만 저 배우도 먹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보려고 했는데 또 MCU에 돌아와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언맨을 너무 좋아하고 로다주의 컴백도 뭐 좋아요. 근데 꼭 그랬어야만 했나. 저도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냥 비즈니스적이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지금 원래 계획했던 그 어벤져스 5편, 6편에 그 큰 청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복자 캉이라는 그 빌런 캐릭터를 중심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을 5편, 6편까지 쫙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배우 하나 때문에 다 무산되어 버렸죠. 정복자 캉이라는 그 빌런의 존재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캐스팅 이런 거 안 됐었나? 그러니까 캐스팅을 했었는데 그 배우가 그 폭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랬어. 그리고 그게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 원래 5편의 부제도 캉 다이너스티, 그러니까 캉의 제국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배우는 그냥 없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그 새로 나오는 영화랑 드라마들 반응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 어떻게든 살리려면 그래 이게 최선이었겠지.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겠지라고 머리로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보라님의 반응처럼 꼭 그래야만 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작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데드풀과 월버린도 너무 재밌게 봤고 나는 진짜 찐 엑스맨 팬으로서 난 어벤져스보다 엑스맨을 더 좋아했어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로건으로 진짜 마침표를 잘 찍었다 생각했고 로다주도 I am 아이언맨 이걸로 너무 마침표 잘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데려오니까 이제 오랜 친구 다시 만나서 반가운 느낌은 맞겠지만 또 재밌다고 보겠지만 근데 굳이 마치 디즈니 픽사에서 계속 속편 나오는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죽은 캐릭터 가지고 뇌절치는 것도 코믹스의 전통이긴 했었어요. 예전에 그 옆 동네긴 하지만 DC 쪽에서 그 하도 DC 만화책이 안 팔리니까 야 그럴 거면 슈퍼맨 죽이자라고 해서 슈퍼맨을 죽였더니 와 사람들 반응 좋고 판매량 급증했어.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살리고 그렇게 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는 뭐 코믹스 쪽의 전통이긴 하거든요. 우리는 글렀다니까. 글렀어 이건. 지금 이성과 감성의 싸움이야. 근데 나 궁금한 게 그런 로다주가 컴백을 하는 게 그 MCU 세계관 내에서도 얘가 아이언맨 얼굴 그대로 온다라는 설정인 거야? 그건 아직 모르나? 그거는 아직 모르지만 얘네들은 100% 그렇게 할 것이다. 아니 100% 그래 99.9% 그렇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캡틴 아메리카랑 닥터돔이랑 마주했어. 그럼 케바는 이제 닥터돔 보고
토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건 좀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걸 노리는 거죠.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걸 노리는 것이고, 왜냐면 뭐 아이언맨이랑 닥터둠 둘 다 천재 캐릭터고, 진짜 삐끗 하나 잘못하는 것으로 뭐 히어로와 빌런이 나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 재미는 있겠지. 근데 나는 차라리,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뇌절할 거면 그냥 다른 멀티버스, 이번에 울버린 데려온 것처럼 다른 멀티버스에 있는 아이언맨을 차라리 데려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굳이 닥터둠으로. 아니야. 근데 또 이런 거 재밌게 보겠지. 그렇죠. 아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로다주 컴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난 여기밖에 없어. 왜냐? 다른 데서 말해봤자 내가 거기서 또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리고 또 개봉하면 재밌게 보겠지? 여러 번 말하지만 저희는 글렀어요. 글렀어요. 이거 유행어 해도 돼. 이거. 진짜 글렀어.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고 난 뒤가 아니라 우린 글렀어요로 바꾸자. 우린 글렀어요. 우글. 우글. 이거 괜찮네. 우글. 이거 나중에 뭐 서브 캐릭터, 뭐 서브 채널 만들면은. 맞아. 우글 해가지고 우린 글렀어요. 고비 있다 플로우 합시다. 네, 그럽시다. 좋아요. 자기소개해야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끝띠의 보라. 뮬리입니다. 나 이거 데자뷰야. 괜찮아요? 네. 이제 난 포기했어, 근데. 그렇죠. 일단은 그 덕후들끼리 만나면은 일단 하고 싶은 얘기들이 그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쌓여 맞아. 있어가지고. 맞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코너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다시 한 코너를 돌아서 아이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아이고. 하는 코너의 이름이 빌런 재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빌런 재판 이제 한 사이클 돌고 온 거라서 저희의 찐 팬분들은 뭔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빌런 재판은 창작물 속 빌런의 서사와 이야기에 더 몰입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고, 현실의 범죄와 비도덕적인 행위를 긍정하거나 옹호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빌런 재판은 라푼젤과 고델의 법정 논쟁이었는데, 그때도 물론 저희가 이렇게 막 고델을 변호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어쨌든 무기징역이냐, 이걸 좀 감형을 할 가능성이 있냐, 뭐 이 정도 보는 거였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보다 위험해요. 이놈 시기가 또 어떻게 날뛸지 저는 벌써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제가 구상한 걸로만 따지면은 전에 그 대한민국 대통령 해줬으면 하는 디즈니 프린세스 월드컵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한 1.5배 정도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큰 꼭지 정도는 미리 서로 스크립트를 써서 공유를 하는데, 오늘 진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잘 이 친구를 컨트롤 열심히 해보겠고요. 또 이 또한 저희 가상재판, 진짜 웃자고 재밌자고 하는 가상재판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 RP라고 하죠. 롤플레잉.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뭐 변호하고 이 캐릭터를 뭐 공격하는 검사가 되고 하는 롤플레잉을 하는 것이다. 맞아요. 정도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고대를 변호하는 변호사, 이제 뮬리는 이건 무기징역이다 주장하는 검사였고, 요번엔 저희가 롤을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원고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뮬리, 그리고 저는 이제 검사의 역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오늘의 빌런은 누구냐?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라이온 킹의 메인 빌런 스카입니다. 네. Be prepared. 자, 진짜 근데 난 스카 너무 좋아해. 저도. 너무 섹시해. 뮬리랑 저랑 둘 다 좀 공통점이, 우리 둘 다 약간 빌런 좋아하잖아. 그렇죠. 우리 둘 다 약간 빌런 파여서 이 주제가 항상 재밌습니다. 일단 그 빌런 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재판의 형식을 가져오긴 했으나, 실제 현실에서의 재판 진행 방식과는 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코너의 전제는 앞서 보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런의 최후 순간 직전에 잡혀 들어가서 검사에 의해서 무기징역형을 일단 받은 상태인데, 이에 변호사는 빌런의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자 반박을 하는 그런 컨셉이다. 그리고 이거는 롤플레잉이니까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분히 재미로만 봐달라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번 코너 찍으면서 전에 이거 했어요라고 말할 게 하나씩 생겨가지고 되게 든든하네요. 그래서 이번 거 재밌게 보시고, 또 저희 전에 라푼젤 고델 편도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에 또 어떤 빌런을 할지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부터 빌런 재판 제2호 스카 신바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나오셨나요? 원고 신바 및 프라이드랜드 측 소송 대리인 보라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 스카 측 소송 대리인 뮬리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고 있고 왜 그런 청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무기징역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는 형벌, 즉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벌이지요. 모든 백성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선대 왕이자 자신의 친형을 고의적으로 극악무도하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그 죄를 아직 갈기조차 나지 않은 어린 조카에게 뒤집어 씌우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나라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가 되게 하고 자신을 따르던 충신들을 마지막 순간에 배신하기까지 한 피고 스카에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스카의 무기징역형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스카가 무파사, 원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카 본인의 안위가 아닌 프라이드랜드의 미래를 위한 뼈아픈 선택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왕위 찬탈이 아닌 정당한 왕위 계승이었던 점을 말씀드리며 이에 피고 스카 측 변호인은 피고의 감형을 요구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재판은 총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정당한 후계자, 두 번째는 반역인가 혁명인가, 그리고 세 번째 왕의 자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후계자. 자, 프라이드랜드의 정당한 후계자는 누구였습니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정당한 후계자는 왕인 무파사의 동생 스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후계자인 스카를 냅두고 아직 갈기조차 나지 않은 이 새파랗게 어린 신바를 모든 이 프라이드랜드 백성들 앞에서 다음 왕이다 라면서 이렇게 공표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이 정당한 후계자의 권리를 무시한 행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변호사님. 동서를 막론하고 왕위 계승은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가는 게 사실 아니었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스카가 정당한 후계자라고 생각하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정당한 왕위 후계자는 그 왕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맞으나 그것을 굳이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필요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스카도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 동생이 멀쩡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진짜 갈기조차 나지 않은 새파랗게 어린 그 신바가 앞으로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신바가 태어났어. 근데 얘는 왕입니다가 아니라 얘는 후에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내 아들이 태어났어요라고 공개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서클 오브 라이프 초반에 이제 동물들이 다 환호하는 것도 우리 이런 공명정대한 무파사 왕에게 적통 왕자가 태어났다. 그 신바임을 축하하는 자리였지. 근데 아직 무파사 너무 정정해. 신바 이제 막 태어났어. 여기에 스카가 어디에 끼어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공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 스카의 자존심을 제대로 건드리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스카가 끼어들 그 어떤 자리도 없이 단순히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가 자존심이 상했다. 나 자존심 상했어. 나 속상해. 나의 형이든 뭐든 그냥 죽여버리고, 저 아들도 쫓아내버리고 이래야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제는 반역 혹은 혁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반역과 혁명을 놓고 논할 수 있는 문제일까라고 저희 검사 측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두말할 것 없이 고의적 살인이고 이것은 반역입니다. 무파사가 만약에 스카가 그곳에 그 골짜기에 신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무파사가 그냥 혼자 갔어. 혼자 갔다가 거기에 물소에 치였어. 그래서 절벽을 잡고 있어.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어느 멀티버스에선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스카가 거기서 도와주면 인정인 거고 안 도와줘도 솔직히 무파사가 자기가 그 덫에 자기가 빠진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무파사를 골짜기로 보낸 게 누굽니까? 스카입니다. 이거는 100% 고의적 살인이자 반역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 서울의 봄이라고 영화 보셨나요? 네,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 선대 왕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자, 저는 그럼 반역의 사전적 정의를 이 점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라와 결례를 배반함. 두 번째,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자, 이 프라이드랜드와 모든 백성을 속였어요. 속여서 배반을 한 거예요. 왜냐? 무파사가 죽은 건 사고였다라고 모두를 속여서 배반을 했고요.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통치자의 무파사에게서 이 왕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하고, 심지어 그 하나뿐인 아직 아까 계속 말했듯이 갈기도 안 난 그 조그마한 신바 왕자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주면서 우리 신바가 지금 성장한 그 과정이 하쿠나 마타타라는 노래 하나에 이렇게 타임랩스처럼 담겨 있어서 망정이지. 신바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쿠나 마타타 노래에서 초반에는 애기 신바가 점점 갈기 나서 결국에는 이제 성인 사자가 되는 장면이 그냥 그 3분 남짓한 노래에 담겨 있죠? 근데 이 신바의 수많은 밤을 생각해 보세요. 자려고 누우면, 안 그래도 아빠랑 하늘 별 보고 얘기했는데, 누우면, 아빠를 내가 죽였구나. 나는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 난 영원히 돌아가지 않고, 지금 날라든, 우리 사람이 엄마든, 난 다시는 저기 못 돌아가고, 그래, 우리 삼촌이 하나밖에 없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삼촌이, 아빠가 내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냈을 수많은 밤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애가 있으십니까? 저는 한번 정말 이성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프라이드랜드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모든 사자들을 통틀어서 스카 이상 가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진짜 똑똑한 사자가 이 프라이드랜드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 아주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것을 찬탈이라고 오해를 할 그 수많은 그 죄송합니다. 저기요, 변호사님. 이 민중들의 반발을 이렇게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했어야 하는 사소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사소한 편집이다? 그 혹시 변호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오늘 이후로 다시는 녹음을 하지 않으실 생각인가요? 혹시 영상 유튜브에 게재가 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죠. RP예요, RP. 여러분들 RP예요. 롤플레잉. 자, 그래요. 그러면 자, 정리하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죠. 좋습니다. 자, 왕의 자격. 그러니까 지금 이 보라 검사의 주장 중에 하나가 왕으로서의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것도 뭔가 무기징역의 사유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왕이 정치를 못한 것이 물러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요, 더 말씀해보세요. 누군가가 생각나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이 무기징역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스카에게 유일하게 인정하는 점은 딱 하나예요. 그 코끼리 무덤 외곽에 쫓겨난 우리 같은 어쨌든 동물이자 백성이자 민중인데 우리 하이에나들을 프라이드랜드에서는 취급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 코끼리 무덤에 버려져서 먹을 것도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하이에나 집단을 스카가 포용한 건 맞아요. 물론 의도는 불순했으나 결론적으로 봤을 땐 포용한 거 그것까진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허나 스카가 집권한 후에 프라이드랜드가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좀 가뭄이 있었죠. 네. 좀 가뭄이라니요. 자, 우리 영화 초반에 보는 프라이드랜드는 푸른색, 초록색, 파란 하늘, 빨간 노을, 정말 오색 찬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정말 서클 오브 라이프를 이루며 사는 프라이드랜드였는데 스카가 집권한 후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푸른 폭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모두가 말라가고 오죽하면 날라는 새로운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온 곳에서 하쿠나 마타타를 부르며 살던 신발을 만난 것이었죠. 즉 정치라도 잘했으면 제가 정상 참작해줄 부분이 있었겠지만 정치 자체도 최악으로 집권했는데 과연 누가 왕의 자격으로 운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정말 스카 단독의 잘못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지고 싶은 게, 아니 스카가 그 집권을 할 때 그 주변 사자들의 그 눈빛 보셨어요? 일단은 그 집권층들 자체가 왕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스카의 지적 능력이 뛰어난들 그것을 표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갖춰졌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죠. 왕 같아야 대우를 해주고 왕 같아야 자격을 부여하는데 왕이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나는 머리 좋으니까 난 힘이 없어도 머리 좋으니까 하면서 뭐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집권을 할 생각도 안 하는데 근데 어떻게 사자와 걔네들이 대우를 해줄 수 있죠? 왕이 정치를 못하면 물러날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이 재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오늘 재판 얘기만. 우리 프라이드랜드 얘기만. 프라이드랜드. 네, 선생님 네. 네, 우리 변호사님 원고와 피고는 최후 변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선대 왕 무파사의 친동생이었다는 점, 거짓에 얼룩져 있더라도 어린 시절 신바와 잘 놀아주었던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하이에나의 권리를 보장해준 점을 보았을 땐 최대한 정상 참작을 고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정상 참작을 해줘야 할 그 이상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기징역이란 스카 같은 존재에게 부여하라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만고 불변의 순리를 따르겠습니다. 원고 스카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세요. 네, 피고 스카는 뛰어난 두뇌를 가진 인재 중의 인재였으나 그를 둘러싼 수많은 억압으로 인해 스스로의 재능을 널리 퍼뜨릴 수 없었다는 이유로 오래도록 악당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무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빌런이라는 악명을 뒤집어 쓴 피고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빌런 재판 제2호 스카 신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진짜 빌런 재판이 제일 말하기 힘들잖아. 네. 이게 진짜 유식한 척 말하려고 하니까 진짜 항상 말을 좀 편하게 하다가 좀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저는 확실히 밝혀야 될 점이 저는 스카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저도 확실하게 밝히는데 저도 스카의 이 행동들이 악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지난 고델 라푼젤 때도 이제 저는 고델을 변호하는 입장이라서 고델이 이런 거는 이래서 이래요. 이런 건 저래서 저래요 했는데 실제로는 저도 고델의 악행을 당연히 다 인정을 하죠. 마찬가지로 뮬리도 뭐 그랬대요. 이게 더 힘들었던 게 고델은 그래도 최소한 누구 죽이진 않았잖아. 죽이려고만 했지. 죽이려고만 했지. 그냥 살인 미수로 끝났지. 그치. 얘는 진짜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 주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연말에 무파사 실사 영화 개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스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서 또 스카의 프리퀄을 최초로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것도 너무 지금 저희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진짜 의아한 점이 거기 그 무파사의 소개 중에서 고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스카는 진짜 친동생이 아닌 건가? 그래서 진짜로 여러 가정이 있겠지만 그 예고편에는 다 안 나온 이제 두 형제가 같이 만약에 뭐 고아가 돼서 도망 다닌다 이런 스토리면 뭐 그런 건데 만약에 진짜로 뮬리 말대로 친형제가 아니었다 하면 오늘 재판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각각 변호사랑 검사 쪽에서 다 할 얘기가 생기는 맞아. 게 그 진짜 그냥 우리 상상 마구마구 해보면은 진짜 막말로 무파사랑 스카가 둘 다 왕위를 놓고 만약에 뭐 결혼했는데 무파사가 비겁한 수를 쓰던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아니 스카가 되게 억울하게 이제 왕위를 뺏겼어. 그렇게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러면은 가뜩이나 이제 화가 날 텐데 거기다가 이제 무파사가 아들 나가지고 아까 뮬리 변호사님이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애기 그 갈기도 안 난 애를 온 천하에 공표하고 이러면 그게 안 입곱게 보일 수 있지. 그럼 오늘 행동들이 또 오늘 재판이 또 다르게 읽힐 수도 있어. 네. 그런데 이게 또 역으로 검사 입장에서는 음. 아예 둘이 핏줄이 섞이지 않았다. 그럼 정당한 그 혈통은 무파사가 온리 가지고 있는 상태가 그러네.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그 신바에게 가는 것이 이 맞네. 왕국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마치 그 토르 오딘슨과 로키의 관계처럼. 맞네. 그래서 만약에 무파사 개봉했는데 우리가 말한 이 가정 중에 하나라도 가설 중에 하나라도 있다. 그럼 우리 이거 다시 찍어야 됩니다. 네, 다시 롤 바꿔서 해. 롤을 바꿔서 자, 여기서 그때는 뭐 고정 댓글로 또 뭐 달아보죠. 맞아, 네, 맞아. 그거 이야기를 해보죠. 아, 그 진짜 어떻게 풀지 너무 궁금한 캐릭터 스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녹음도 재미있게 마쳤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살면서 검사도 돼보고 변호사도 돼보고 연끝이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언제 또 우리가 검사 변호사 해보겠어. 그리고 변호사도 역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맞아, 진짜. 아마 편집본에서는 중간중간에 이게 잘 편집해서 말 잘하는 것처럼 나가겠지만 제가 중간에 말을 얼마나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잡아먹혔잖아요. 스코어 2대1이다. 이거 저희 직업자고 한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다음 화 스포 살짝 하고 갈까요? 네. 저희 다음 화는 다시 이제 한 사이클 돌아와서 멀티버스 플러스로 돌아오게 되고요. 지난 멀티버스 플러스 보시면서 또 한 달 기다려주시면 시간 후딱 갈 거고 요즘 날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집에서 이제 유튜브 딱 틀어놓고 또 유튜브? 뭘 봐? 연끝이 봐. 보라이르츠? 얕은 생각 봐. 이러면서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좀 재밌었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저택말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할까요?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연끝띠의 보라 뮬리였습니다. 떡밥